자, 우리 오늘은 교과서 36페이지의 원소의 결합 단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먼저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있죠? 시작.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이 주제는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전자, 중성은 이온화돼서 안정해진. 그렇지, 안정해지려고.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안정한 원소들은 딱 한 줄밖에 없지? 네. 누구 걔네들? 그렇지,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들만 안정하다 그랬죠? 네. 나머지 애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까닭은 안정해지기 위해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정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는 75%, 헬륨은 24%입니다. 합하면 얼마야? 다시 수소는 75%, 헬륨은 24%, 합하면 99%. 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은 99%가 수소하고 헬륨이야. 자, 그 중에 헬륨은 원자가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한 개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칼리 금속 할 때 이런 거 했을 거야. 나트륨을 물에다 집어 넣으면은 어떤 염기성 물질이 나오고 뭐가 발생했어? 기체가 발생을 했죠. 염기성 물질이니까 OH가 있어야 되고 OH는 마이너스 1짜리니까 플러스 1짜리인 나트륨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NaOH, 수산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넘어오지 않은 원자 하나가 있지? 누가 안 넘어왔어? 수소 하나가 안 넘어왔어요. 사실 이렇게만 써도 개수는 맞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2를 전부 다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2를 곱해준 이유가 뭐냐면 수소는 H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 형태를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원자 분자. 아마 이번에 시험 공부하면서 다른 책들 찾아본 학생들은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이원자 분자 무슨 뜻이냐면 원자가 몇 개? 두 개.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원자 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산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면 헬륨은 원자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한 개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떻게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한다?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수소가? 아니지. 수소가 뭐 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가 되는 거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헬륨은 안정하니까 그냥 지 혼자 있는 거야. 그냥. 결합 안 하고. 그림에서도 나오지. 헬륨이 난 혼자 있어도 안정하다 그러는데 수소는 두 개가 붙어가지고 우리도 헬륨처럼 될 수 있어. 즉, 이 두 개가 결합해야지만 헬륨처럼 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수소하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비교해보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한 개. 양성자 한 개니까 중성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한 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한 개만 있습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 양성자가 두 개 있지? 그럼 얘가 중성이 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필요해?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채워집니다. 원자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가득 채워지면 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헬륨은 지금 가장 바깥 껍질이 여기 첫 번째 껍질이고 얘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한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지? 자, 안정한 원소는 18쪽 원소밖에 없습니다. 이 18쪽 원소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2개 또는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네온사인. 자, 네온사인 잘 생각해봐봐. 형광등처럼 생긴 관에다가
전기를 통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전기가 굉장히 높은 전압이에요. 자, 이 높은 전압을 통과해 주는데 여기에 반응성이 좋은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 네온같이 안정한 원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르곤은 어디 이용이 되냐면 금속 용접할 때 씁니다. 자, 금속 용접할 때 굉장히 고온의 열을 가지고서 금속을 붙여야 되지. 근데 이거 고온의 열을 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주입해야 되는데 금속이랑 산소랑 만나면은 녹슨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이랑 산소랑은 결합하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아르곤이 하고 있어요. 얘는 굉장히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랑도 반응하지 않고 금속이랑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안정한 원소가 18쪽 원소면 불안정한 원소는 나머지 전부 다겠지.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중요해. 18쪽 원소가 아닌 애들은 18쪽에 있는 원소들처럼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봅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죠. 11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 11개가 있어. 그럼 얘가 중성이 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필요해? 11개 필요하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1개. 자, 이렇게 나트륨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자 하나를 버리면은 가장 바깥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 되면서 전자가 가득 찬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안정화된다 이거야.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는 누굴까? 네온이죠, 네온. 네온의 전자 배치가 열잖아. 아니야? 즉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은 18쪽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한다. 원소가 전자를 잃거나 얻기도 하고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결합이 형성이 돼요. 이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37페이지의 표를 봅시다. 표는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과 원자과 전자수 18쪽처럼 안정해지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염소 요 네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 모형이 나와 있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안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쓰라고 칸이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설명 안 했는데 원자과 전자수 아마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나 아니면 다른 책을 보면은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 거야.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일부러 얘기 안 했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자, 원자과 전자 정확한 의미 소개해 줍니다. 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숫자를 원자과 전자수라 그래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혹시 이런 기호 아나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기호. 수학 기호로 비슷하다는 뜻이야.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최외곽 전자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가 똑같다라고 안 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얘들은 18쪽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달라져요. 18쪽 원소는 헬륨을 봅시다.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야. 끝났지? 그럼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2개야. 근데 얘는 화학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요. 즉 원자과 전자는 없습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네온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져 있지? 그 최외곽 전자는 8개지만 화학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이라 그래요.
18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랑 숫자가 다르지만 18쪽이 아닌 애들은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나트륨 봐봐.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한 개죠. 그럼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를 하나 잃는다. 두 번째는 전자를 7개 얻는다. 이 중에 뭘 선택한다 그랬어? 한 개 잃는 게 더 쉽죠? 7개 얻어오는 것보다. 다음 마그네슘 봅시다.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원자가 전자 수 2개. 그럼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개를 잃으면 되죠. 6개를 얻거나 2개를 잃으면 되는데 그 중에 2개를 잃는 게 더 쉽지. 산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죠? 6개.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수 6개. 얘는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2개를 얻으면 돼요. 다음 염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7개. 얘는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개를 얻으면 되겠죠. 그 전에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죠, 이거 결국에. 그치?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주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인 산소하고 염소는 주로 음이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 아까? 자,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 몇 개? 1개. 마그네슘은 2개. 그러니까 얘네가 안정화되려면 1개 버리거나 7개 얻거나 2개 버리거나 6개 얻거나 해야 되잖아. 숫자가 적은 게 더 쉽지? 그러니까 하나 버리고 2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산소하고 염소는 음이온이 된대. 왜냐하면 얘는 2개 얻거나 6개 버리거나 어떤 걸 선택해? 2개 얻는 걸 선택하죠. 염소는 하나 얻거나 7개 버리거나 어떤 걸 선택해? 하나 얻는 거. 그럼 얘들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원자가 전자수는 각각 1개와 2개로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쉽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산소하고 염소도 원자가 전자수가 각각 6개, 7개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거 뭐 굳이 다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해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넘어가도 될까? 자, 빈칸에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고 탄소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 그러니까 양승자가 몇 개? 6개 있죠. 그럼 얘가 전자가 몇 개 있어? 6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그럼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4개 얻거나 4개 잃어야 되죠. 자, 개수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얻습니다. 얘는 전자를 4개 얻어서 안정화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 자,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뭐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알루미늄, 철 이런 원소들은 전부 다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18족 원소가 아니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은 18족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하고 화학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결합을 하면 왜 안정해지는지 그거는 그 뒤에 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37페이지 맨 밑에.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쓰고 리튬이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리튬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 3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 다시. 전자가 3개 있죠. 그럼 그 3개를 배치해 봅니다.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그럼 원자과 전자는 몇 개? 1개.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1개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헬륨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산소가 주로 O2-로 존재하고 O-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 여기 위에 E-, 요거 마이너스, 이거 뭔지 알아? 뭐야, 이게? 음이온 양이, 뭐라고? 전자를 몇 개 얻었고, 이렇고, 이거 표시한 거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전기적 성질이 얼마냐? 이걸 따져주는 거야. 그럼 전기적 성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로 보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1자리도 있다는 얘기지. 플러스 1자리 누구? 양성자입니다. 결국에 전자가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양성자가 더 많으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산소는 마이너스 2야. 이 말은 누가 더 많다? 전자가 더 많다. 몇 개? 2개 더 많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봐봐.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8번이니까 양성자가 8개가 있어. 그럼 얘가 중성이 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원래? 8개 있어야 되죠. 그럼 8개를 한번 머릿속에 배치해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가득 채워지지 않았지?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더 얻어와야 돼. 그럼 이제 안정화되죠? 봤더니 8개고 10개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뭔 얘기인지? 자, 이거 요렇게 헷갈리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전자를 2개 잃어버렸다. 마이너스니까 잃어버렸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 2개 얻어야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 다음, 세상의 모든 원소가 안정해서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원소가 안정해.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에너지 교류? 에너지 교류. 왜? 에너지 교류는 왜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물질들이 종류가 몇 가지쯤 될까? 30개? 물질 종류가?
지금 너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거울 안 봤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접했던 물질들은 아마 수천만, 수백만 가지 넘을 거야. 근데 만약에 원자들이 안정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몇 가지일까? 한 120가지 정도 되겠죠. 원자 하나하나 존재할 테니까. 그치? 그만큼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자들이 안정하다면은 그러한 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120가지밖에 안 될 것이고 아마 동물, 식물, 여러분들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자 하나하나로 존재할 테니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하기 앞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주기율표를 보면은 안정한 원소들은 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 끝에 18쪽에 있죠. 그래서 안정한 원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지? 비활성 기체.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불안정하다는 거잖아.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안정화됐죠.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애들은 뭐라 했어?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애들을 비금속이라 그랬고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되는 애들은 금속. 그럼 결국에 비활성 기체를 빼고 나머지는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고 이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해서 안정해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있습니다. 금속이랑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비금속이랑 결합하는 경우. 자,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결합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 결합이라 부릅니다. 이 금속 결합은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식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 이거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식은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지 이거 공유 결합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2가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요 2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왜 이온 결합이고 왜 공유 결합인가 요것만 이해를 하면은 이번 단원 다 풀 수 있어 이제 모의고사까지 다 해서. 자, 봐봐. 금속이라는 물질은 전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안정화되는 애들이야 애들? 전자 잃어. 전자 잃으면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되죠. 다음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어떻게? 얻어서 안정화됐어.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이 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합해 있는 게 이온 결합이야. 자, 여기서 이온이라는 말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중학교 때 들어봤지? 근데 이온이 뭔진 모르죠? 이온이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 아니고 전기적 성질을 띈 물질이야 얘는. 얘는 전기적 성질을 띤 원자나 분자를 이온이라 합니다.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그 중성인 애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전기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다음 비금속. 비금속 애들은
전자가 필요한 애들이지.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니까. 쟤도 전자가 필요하고 나도 전자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는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볼펜만 가지고 있어. 얘는 볼펜 필요하고 나는 수정 테이프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돼?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공유 결합입니다. 이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만 볼 건데 자, 구체적으로 보면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생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 그러고,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 합니다.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여기 어려운 말 나왔지?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는 뭔지 알아? 정전기. 정전기 처음 들어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 자, 전기라는 거는 원래 흘러가야 되죠.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는 거야. 정지해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플라스틱이랑 막 털가죽이랑 문지르면은 얘는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배우지 않았어? 자, 봐봐. 여기 풍선이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되지? 사람 머리카락이 있어요. 풍선에다 사람 머리카락을 문지르게 되면은 사람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들이 풍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점점 쌓여. 그럼 얘는 풍선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게 된 거지.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갖게 됐죠. 그래서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들러붙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근데 이 전기가 이동을 해, 안 해?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정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 전기에 의해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왜 끌어당기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전기적인 힘으로써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냥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서 안정해지는 애들이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돼서 안정해지는 애들. 그래서 얘는 전자 잃고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 있는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하면 되냐면 주기율표 외우고 있잖아. 자, 우리 2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주기율표. 거기에 보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노란색이랑 약간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냥 13족과 14족, 붕소하고 탄소 사이를 쫙 잘라가지고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봐봐. NaCl. 얘는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한 거지. 이게 금속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판단을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나트륨은 몇 족 원소야? 1족 원소잖아. 그럼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Cl, 얘는 몇 족 원소야? 17족이니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는 비금속이야.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H2O. 얘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지.
자, 수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얘는 비금속이에요. 1쪽에 속해 있지만, 13, 14 나눴을 때 왼쪽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얘는 비금속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산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얘는 공유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반드시 외워야지만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방금 NaCl을 했고, 나트륨은 공기 중에 놔두면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쉽게 결합해서 녹슨다 그랬죠.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그랬지. 그러면은 나트륨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 이거? NaO가 만들어질까요? Na2O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이거. 자, 봐봐. 나트륨은 최외각전자가 몇 개야? 최외각전자 몇 개? 한 개니까 안 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얘는 한 개를 잃어야 돼. 산소는 최외각전자가 몇 개야? 6개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 정해져? 2개 얻어야 돼. 얘는 하나 이론데 얘는 2개 얻어야 돼. 그러면 나트륨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Na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해볼까?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요. 알루미늄은 최외각전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얘는 안 정해지려면 3개 잃어야 돼. 산소는 위에서 했죠? 2개 얻어야 돼요. 그럼 얘랑 같은 비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루미늄 몇 개? 2개. 산소는 3개. 그래서 얘네가 결합하면 Al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최소 공배수 개념이잖아, 지금. 2하고 4하면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그럼 6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2개 필요하고 얘는 3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